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이내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은 정말로 하루를 꽉 채워서 녹음을 하게 되었네요. 다른 일정들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좀 늦었어요. 네. 갑자기 날씨가 엄청 더워졌죠. 저는 한국의 최남단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반팔 옷을 입고 외투를 하나 걸치고 나가도 걷다 보면은 땀이 이렇게 나는 그런 날씨가 되었어요. 오늘의 일기는 자꾸만 그 친구가 먹방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먹는 거 위주로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실제로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을 일로 보자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움직임, 노동으로 보자면. 오늘은 감자국을 만들어 먹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던 하얀 감자국이거든요. 볶음할 것처럼 채를 썰어가지고 하얀색의 국물이 되는 국이었는데 이게 부담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먹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자취를 시작하고 이 맛이 갑자기 입속에서 확 도는 그런 느낌이 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의외로 너무 쉬운 거예요. 감자를 썰어가지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볶다가 물 부어서 끓이고 그러면 이제 감자 녹말가루 때문에 이렇게 하얀 뽀얀 국물이 되거든요. 거기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 마지막에 다진 마늘이랑 후추를 넣으면 되는데 이게 제가 오늘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국을 끓일 때 물을 좀 많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맛이 없어요. 오늘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물을 굉장히 적게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맛있는 감자국이 되어서 감탄하면서 먹었어요. 또 침이 고이네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지난주에 부산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장아찌를 2병을 갖다 줬는데 하나는 머위 장아찌고 하나는 오가피 잎 장아찌인데 엄마의 이 장아찌 실력이 절정에 이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원래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 분이 아니었는데 뭔가 좀 연구해서 계속 이제 시도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정하고 요리를 시작한 게 시집 가서부터니까 제 나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냥 40년 넘게 요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실력이 지금은 상당하십니다. 어릴 때 엄마 요리 못한다고 엄청 놀렸는데 역시 시간의 힘이 대단하네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가 이제 걸으면서 심심하니까 팟캐스트를 좀 들었어요. 그때 많이 들었던 게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 딴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책 낭독 많이 해주는 팟캐스트여서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걸었었는데 그때 윤대영 소설가의 산문을 읽어주셨는데 거기 이제 어머니가 만든 장아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유럽의 대륙을 걷다가 그걸 듣고 너무 장아찌가 먹고 싶어가지고 막 침을 입에 고이던 그 기억이 진짜 생생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돌아와서 어떤 이렇게 발효해서 저장해서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소울푸드처럼 소울푸드급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네. 이게 좀 외국의 저장 음식이지만 피클 있잖아요. 피클도 이것도 이제 엄마가 피클 쉽다 만들어서 놓으면은 먹기 좋다 해가지고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제 매력적이에요. 요즘에는 제가
대파로 피클을 많이 만들어서 먹거든요. 혼자 살다 보면 파는 좀 대체로 묶어서 팔잖아요. 크게. 그래서 오랫동안 두다 보면 시들어 버리는데 이걸 이렇게 썰어가지고 설탕과 식초를 1 컵씩 잡으면 물을 2컵을 잡아요. 1대1 대 2인 거죠. 설탕, 식초, 물 이렇게 했을 때 1대2 대 2. 여기에 뭐 소금을 살짝 넣으라고도 하고 뭐 피클 스파이스라고 요즘 파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막 우리 엄마는 월계수 이런 잎도 넣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TV에서 보고. 그래서 이제 풍미를 더해주는데 저는 진짜 심플하게 그냥 설탕, 식초, 물 이렇게만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병에 파를 이렇게 썰어서 담은 다음에 끓인 물을 부어요. 그리고 이제 식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는데 이게 진짜 뭔가 라면 먹을 때도 좋고 좀 기름진 거 먹을 때도 좋고 특히 그 국물도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그 국물의 효과는 초고추장을 급하게 만들어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고추장에 그 팥피클 만든 그 국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초고추장을 만들면 바로 이 비빔국수 같은 거 해 먹을 때 상큼하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팥피클 예찬을 일기에서 하고 싶었는데 다음으로 좀 미뤄놨었죠. 그래서 네, 오늘의 일기는 역시나 먹방으로 감자국과 장아찌와 팥피클의 이야기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일기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낭독. 오늘은 엄기호님의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라는 책에 제가 필사해 놓은 구절들을 조금씩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고통은 절대적이기에 소통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절대성은 보편적이다. 그렇기에 고통은 사람을 나만의 세계로 밀어넣는다. 그러나 그 절대성이 바로 나만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한다. 고통의 절대성 자체가 공통의 것이 되는 것이다. 138페이지. 성장하고 있을 때 사람은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느끼며 기뻐한다. 자신의 살아가는 역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희망을 품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 그 힘이 있을 때 새로운 다른 것을 도모해 볼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삶에 큰 희열을 가져온다. 이때의 삶이란 곧 성장이며 성장이란 곧 적응하며 창조하며 자신과 세계를 다루는 역량이 증가하는 과정이다. 계속해서 152페이지. 경험치가 쌓일수록 살아갈 힘이 증가하는 것, 그것을 성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성장으로부터 사람은 기쁨을 얻는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성장의 가능성이 있을 때 사람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자신을 가지며 계속 스스로를 고양할 수 있다. 반면 성장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삶은 위축된다. 고양이 삶에 속하는 것이라면 위축은 죽음에 속한다. 시간이 가고 경험치가 늘어날수록 삶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점점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어 갈 때 사람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에 다가서게 된다. 살아가는 힘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기억되는 게 아니라 잊힌다고 생각한다.
슬픔은 죽음의 정서다. 171페이지. 기쁨과 재미는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와 가치 그리고 작동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확신을 잃은 친밀성의 관계에서 기쁨은 가능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재미가 대체한다. 재밌는 것을 통해서만 관심을 끌 수 있고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재미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재밌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존재감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존재감을 위해 관심을 끌어야 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재밌는 인간이 되어야 하고 재밌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플레 인간이 되었다. 212페이지. 사실 자기 언어라는 것은 말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생긴다. 따라서 말하는 역량만큼이나 듣는 역량이 필수적이다.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논리가 상대방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배제된다. 들을 줄을 모르는데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한다는 것은 언제나 응답이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에게 하는 말은 그의 말에 대한 응답일 경우에만 가치가 있다. 그러려면 상대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했다. 응답은 늘 상대의 말에 대한 정리와 그 정리에 대한 상대의 인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 오로지 자기를 알고자 하는 인간에게만 남이라고 하는 거울이 필요하다. 오로지 자기를 알고자 하는 인간에게만 남이라고 하는 거울이 필요하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필사를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좀 멈췄나 봐요. 그래서 책이 엄기호님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성찰 해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너무 옛날에 또 읽어가지고 좀 새록새록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읽으면서 제가 작년에 정말 좋아했던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 그 책도 생각이 좀 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우치다 타츠루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레비나스라는 윤리 철학자가 타인의 존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들을 한국인이 한국 사람의 그 정서와 언어로 풀어내서 그러면서 이제 좀 구체성 같은 게 또 들어가서 좀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좀 거의 잊고 있었는데 제가 이 라디오 때문에 예전에 했던 독서 노트 같은 것들을 뒤져보면서 다시 찾아 읽게 돼서 이 라디오 인해책방 라디오의 개인적인 굉장한 순기능입니다. 다음은 노래할게요. 나무를 보며라는 노래 할 거거든요. 조만간의 노래. 지금쯤 너는 무지개 넘어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언젠가 너는 나무가 되어 바람과 함께 춤을 추고 싶다 했지. 여기서 우린 나무를 보며
반짝거리며 너를 떠올리게 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웃고 떠들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서로 사진 찍어대며 그렇게 여기서 살아가고 있어. 너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웃고 떠들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서로 사진 찍어대며 그렇게 여기서 살아가고 있어. 너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우리 나무를 보며 가끔 생각에 잠겨 못다한 꿈들 반짝거리며 우릴 살아가게 해. 오늘도 이내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죠?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몸이 또 적응하려면 약간 시간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또 내일의 그 변화에 내일에 맞게 우리 몸과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잘 맞춰가지고 다시 시작해 봐요.